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fem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2030 남자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커뮤니티가 fem코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이 fem코에서는 지금 백종원 아저씨를 못 죽여도 안달이거든. 맨날 이제 죽여야 된다고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거든. 그러다가 지금 와서 이제 임계점이 넘어가고 하루에도 매일매일 이제 백종원 아저씨를 죽여야 된다. 파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장 중에 하나지. 그래서 펜코 지금 베스트 글을 보게 되면 20시간 기준으로 백종원 관련된 글만 지금 몇 개가 올라왔냐면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전부 다 핫게 베스트 글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펜코에서 베스트 글로 올라오면 여기는 화력이 되게 좋아갖고 DC에서도 뭐 개념글 이런 거는 뭐 DC가 훨씬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뭐 3만, 5만, 6만 이건데 펜코는 기본이 20만이거든. 여기는 20만, 60만, 70만 이렇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와서 보면 알겠지만 백종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그래서 어떤 글인지 보게 되면 이게 맨 처음에 백종원 뚜열치 근황을 딱 보게 되면 뚜껑 열린 치킨이 이제 뚜껑이 닫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거 종원이 아저씨가 이게 배치하다 보니까 양은 동일한데 눌린 거니까 그래서 뚜껑이 닫힌 거다. 너무 화내지 마라 이러니까 허위 광고네. 크크. 너네 돈 뜯어먹으려고 귀엽게 너네 돈 뜯어먹으면서 귀엽게 봐달라시면 크크. 저 양으로 뚜껑 열리려면 세 개를 세로로 써야 될 것 같은데 크크크크 이런 반응이고 그리고 백종원이 가장 상처받는 한마디는 이럴 시간에 방송 말고 매장에 신경 써라. 이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 가정에 충실하라는 말인데 도대체 왜 그거에 긁히는 거야? 크크. 도대체 저런 사람이 골목식당에서 어떻게 훈수던지 이해가 안 감. 크크. 상처되는 사람들은 백종원 믿고 가맹점 오픈한 사람들이지 발씨. 그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었던데. 더 본 가맹점 수는 3066개인데 직원 수는 342명이다. 지가 하기 싫으면 QC 직원을 더 뽑던가. 완전 돈미세네 이거. 크크 약간 이런 반응이야. 그리고 계속 참다가 결국 폭발해버린 백종원. 그래서 이게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겠는데 뭐 대충 내용이 푸드트럭에서 이게 백종원 아저씨 솔루션을 안 받아들인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백종원 말은 어지간하면 다 맞음. 근데 알고 보니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해서 욕먹는 거. 크크. 놀랍게도 오킹도 맞는 말만 했다는 거임. 크크.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리고 뭐 이런 건 뭐 끝이 없습니다. 파묘가 오질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뭐 돈 벌 거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부터 결국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백종원이 이제 하루 종일 지금도 조리돌림이 되고 있거든.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좀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은 나 역시도 좀 뭔가 백종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와서 파묘가 되면서 내가 느꼈던 문제점들은, 이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능력적인 부분이 그렇게 우월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약간 이제 과대 포장이 됐구나라는 걸 나도 알게 됐는데, 근데 내가 가장 신기했던 건 뭐였냐면, 똑같은 걸 보더라도 사람들의 분노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지. 뷰 포인트가 너무 달라서. 그래서 특히나 백종원 같은 경우는 남초랑 여초도 지금은 돌아섰긴 하거든. 근데 맨 처음에 백종원 한참 파묘할 때 여초 반응은 뭐였냐면, 뭐 저거 가지고 저러냐. 그래서 오히려 저 햇냄 새끼들 또 사람 하나 묻으려고 하는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 실제로. 지금 와서 이제 파묘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초에서도 등을 돌리긴 돌렸는데, 당시 초창기 때만 해도 이 반응 차이가 굉장히 났고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또 극심하게 달리는 게 젊은 사람이랑 나이 드는 남자들 간의 반응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 그래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라고 내가 좀 이게 나는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번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 물어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근데 내가 물어보고 알아보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거야. 그 사람마다 그게 보게 되면 발작 포인트라는 게 다르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초, 여초 보더라도 남초에서 여초 보면 이제 여자들의 발작 포인트 있잖아. 여자들한테 막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남자들한테 별로 데미지가 안 가잖아. 그지? 근데 여자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젠더 논쟁이나 그런가 이런 게 완전 발작 포인트가 돼 있는 것처럼 남자가 보는 발작 포인트랑 여자가 보는 발작 포인트가 다르고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의 발작 포인트랑 그리고 젊은 사람이 보는 발작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좀 많이 좀 혼돈의 케오스가 됐어. 일단 뭐 하나 걸리면 일단 죽어라 패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가 변한 거는 일단 가장 큰 절대적인 그런 뭔가 하나의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끌어져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끌어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가운데도 이제 운이 좋은 사람도 있고 운이 나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종원이 형 같은 경우는 사실 운이 좋았다가 다시 안 좋아진 케이스에 난 해당된다 생각하거든. 근데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서 있나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분노 포인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남초에서 바라보는 백종원 느낌이랑 여초에서 바라보는 백종원 느낌이 달라. 그래서 백종원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잖아. 여초에서 올라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런 느낌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리 같은 거 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 여초에는 난 이제 둘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알잖아. 근데 반대로 남초에서의 백종원은 어떤 걸로 많이 올라오냐면 말 그대로 이제 사업가 그 자체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 사업가 그 자체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더본 코리아 이제 작살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더본의 프랜차이즈를 열었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백종원 아저씨에 대한 그런 분노 게이지는 계속 올라오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 나 오랫동안 봐서 알잖아. 그러다가 그때는 야, 왜 이렇게 백종원 아저씨 못 살리고 탁 쳐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 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 이제 죽여버리자.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경우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분노하는 포인트는 뭘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백종원에 대해서 약간 관대하게 바라봐. 그래서 내가 일본 갔을 때도 도쿄 했을 때도 박쌤이라고 그 사람 우리 구독자한테 같이 술 먹으면서도 그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자기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박쌤이라고 얘기하면 또 여자인 줄 아는데 여자 아니다. 그 근대에 있어. 120kg 근대에 있거든. 이름이 박쌤이야. 120kg 근대 한 마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도 나이가 조금 있단 말이야. 86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백종원을 죽이려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 세대 지금 40살, 40살쯤 언저리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좋게 말하면 유도리인데 나쁘게 말하면 부당함이거든. 그런 것들 조직 생활하면서 시키면 까라면 까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세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평가할 때 있어서도 뭐 조직 생활하다 보면 뭐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로열티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부당한 거 까라고 해도 까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다 보니까 그런 뭔가 도덕적인 잣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좀 뭉그러져 있어. 지금 우리 40대 세대들은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 근데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꼰대 같은 걸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서 솔루션을 했던 게 다 그렇게 보인 거야. 부당함과 꼰대스러움으로 느껴졌던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던 게 가장 큰 게 이제 연돈 볼카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 연돈 볼카치. 따지고 보면 연돈 볼카치 여기서 이제 나이어 백종원 이게 그때 났는데 나중에 나서 보니까 연돈 볼카치 같은 경우도 2021년 수익이 13억이 나왔는데 근데 13억을 팔았는데 7천만 원밖에 남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요 직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보통 우리가 마진율, 매출 대비 마진율이 30%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13억에서 30% 나오면 그래도 한 4억 정도, 4억 정도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4억이 아니라 7천 원밖에 안 나온 거지, 7천 밖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도 이제 연돈의 구조를 아는 사람 알겠지만, 그 연돈이랑 백종원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랑 다 연계가 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다들 이제 백종원만 놓았고, 백종원한테 놀아놨고, 이런 반응이 되는 거야. 가격 올린다고 하면 또 눈으로 레이저 쏘고, 이용만 당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DC에서도 백종원의 사상 역대 최악의 쓰레기 솔루션에 대해서도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싸게 파는 거 대형 기획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헤드셰프 출신이었는데 내가 보기엔 이 모듬 초밥 정식 15,800원이 난 괜찮다고 느껴졌거든. 맛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9,000원짜리만 한다. 템피스에 9,000원 해라 이렇게 솔루션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걸 9,900원을 냈는데 그걸 또 기어이 이제 9,000원을 낮추게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손님은 너무 많은데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백종원 씨는 살아남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엔 이제 그 9,900원에도 이제 9,000원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도 그때는 이제 백종원 아저씨를 추종한 사람을 이제 뽀솔남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도 진짜 말이 많았던 회차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파묘가 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였을 때 지금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분노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겠는데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보통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근데 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보통은 이제 나도 영상 올리면서 보통 이렇게 반응하자면 보통 거의 맞아. 근데 이번에 백종원 사태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달랐거든. 나도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보는데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단순히 끌어내림의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보는 포인트가 여자랑 남자랑 젊은 남자가 너무 다르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보니까 요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백종원이라는 사람 자체는 이제 와서는 과거에 그런 성공한 요식업계의 그런 뭔가 특급 주술사, 고조 사토가 아니라, 범부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착취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자체가. 그런데 아직도 잘 나가고 있잖아. 그리고 남자들은 능력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단 말이야. 상대방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그런 건 잘 없어. 여자들은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좋고 그럼 다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똑같은 남자를 평가할 때도 능력을 평가하잖아.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한테, 같은 여자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줘도 남자 능력을 제일 먼저 봐요, 실제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분명히 능력이 좋았던 사람이 많아. 과거 한심포차 한참 잘 나갔을 때, 새마을식당 잘 나갔을 때.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뭐 이제 새마을식당 같은 경우는 뭐 난 지금도 한 번씩 가긴 가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가장 크게 이 사람이 백종원 사람이 생각보다 범부였구나라고 느꼈던 게 폐업률이 너무 높은 거야.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이 그냥 자기 목숨 걸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교촌치킨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폐점이 한 번도 안 나온 적도 있어, 실제로. 폐업한 지점이 없단 말이야, 교촌 같은 경우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많은데, 근데 백종원 프랜차이즈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고 늘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능계 그런 쪽으로 일황으로 군림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게 분노 그 자체가 된 게 아니었을까. 약간 뭐 그런 생각이 전 문득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뭐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생떼 쓰는 거다, 그냥 끌어내리고 싶은 거다라고. 물론 한국 사람들이 그게 엄청 강해진 게 맞긴 맞거든. 맞긴 맞는데 근데 너무 다르잖아. 너무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게 됐을 때는 사람마다 보는 그 뷰 포인트가 다른 거거든. 그래가지고 내 나름 한번 내피셜로 한번 생각해보고 물어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분노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그 성난 쟤네들이 이런 것들이 뭐 하나 또 이게 묻어지면 또 이제 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파묘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 그렇게 되니까 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 사람이 범부였구나. 나도 그걸 알게 됐잖아. 이게 너무 퍼져버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는 이제 백종원 아저씨가 예전과 같은 그런 예능계 일황으로 군림하는 것 자체는 거의 이제 꺾였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